사실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글의 내용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지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게 4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뭔가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감으로 보통 독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쭉 했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암기 이해 중심에서 사고력 수능형 평가로 출제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 내용을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이 꾸준함, 노력이 좀 곁들여져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최근 내신에서는 이 사고력 수능형 평가로 바뀝니다. 지문 선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데 굉장히 난이도를 좀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수능형 문제 풀 때 빈칸 문제 푸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바뀐 건 아닌지, 글의 논리가 바뀐 건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논리적으로 좀 글을 읽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이 사고력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등 내신의 변화입니다. 이 일반 자사고 유형부터 제가 좀 분석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독해 영역 비중이 적게는 41%에서 많게는 71%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독해랑 어휘 비중을 합친다면 최소한 60%에서 많게는 한 80%, 90%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 독해가 41% 그리고 어휘가 한 9%, 총 한 5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가장 고난도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교과서 문장입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갑자기 없던 문장을 추가적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지문의 문맥과 앞뒤 문맥을 봐서 알맞은 거를 골라서 넣어라. 수능형 삽입형 문제가 출제되었고 중동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독해 어휘 비중이 한 75%를 차지합니다. 핵심적인 어떤 메인 어떤 문제라고 본다고 하시면 깍두기 형식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에서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즉 한마디로 수능에서 가장 요구하는 어휘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대보고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형 기본적으로 빈칸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단대보고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 선지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인과관계 구조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지문의 흐름을 아예 바꿔서 아이들이 사실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보면서 정답을 맞추도록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진선여고인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어휘 다 합쳐서 한 6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보기에 보면 위쪽에 있는 보기는 아이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지문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실제 시험에 보는 선지의 길이는 상당히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최소 2줄에서 많게는 한 최소 3줄까지 굉장히 긴 선지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이런 추론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고득점을 맞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이 숙명여고도 보시는 것과 같이 문법 문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문법이 굉장히 좀 핵심인 학교인데 이 문법 비중이 줄어들었고 늘린 걸 좀 찾아보니까 어휘랑 독해 문제의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마주치는 질문은 사실 이건 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인데 위에 있는 어떤 인터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고 실제 이 보기에서 굉장히 길면서 위에 있는 맥락과 연결짓는, 내가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힘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독해 비중 굉장히 높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희문고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교들보다 독해 민족이 높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단어가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5번 문제 이제 비번 보면 서타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단어장에도 없을만한 단어들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난해한 어휘를 출제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어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외고나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1번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보통 학습을 하는데 이 외고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 문학부터 비문학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이 지문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고난도
고난도 어휘를 대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장 자체도 어려운데 단순하게 내용 일치 O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론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 보시면 대운외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제 포인트 보시면 이 고난도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새로 직접 쓰신 글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없겠죠. 실제 시험 때 아이들이 현장에서 읽어봄으로써 어휘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대운외고의 어떤 독해 유형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영외고 그리고 외대보고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깁니다. 아이들이 뭐 읽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 뭐 내용 추론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도 뭐 앞에 있는 진손용어나 승용어랑 마찬가지로 기본 3줄, 뭐 많게는 4줄까지 길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대보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쓰이는 표현, 뭐 니글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하게 단어의 표면적 이해 뜻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과 지문에서 쓰인 어떤 그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형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뭐 빈칸 순서 삽입 문제 풀듯이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원하고자 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신은 사고력 중심 평가입니다.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구문 어휘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원하는 니즈를 뽑아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해석과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 긴 선지 그리고 바뀐 어떤 변형 지문에 대한 패러플레이징을 직접 구분할 수 있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즉 한마디로 이 수능 1등급을 만드는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신에서도 적용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왜 힘드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이제 수능 34번 지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수능 34번 뭐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이랑 간단하죠.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용 파악을 해서 정답을 고르는 거. 근데 막상 아이들이 왜 어렵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어휘를 잘 모른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이 어휘를 모르는데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맥은 이 문장에서 약간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어휘와 어휘를 기반으로 문장 단위를 해석할 수 있는 구문 독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 해석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문 독해, 문장을 해석한 걸 기반으로 앞의 문장과 뒷문장에 대한 인과관계,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문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지문 독해는 어느 정도 이 지문을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앞에 있는 패러플레이징된 표현을 뒤에 찾아가면서 있는 것을 지문 독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부터 지문 독해까지가 되어 있으면 끝은 아니죠. 마지막에는 결국에 문제, 즉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이 문제 해결력이 필요합니다.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보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4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이 어휘나 구문이나 지문에 대해서 사실 강점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왜 선생님 정답은 4번이에요? 왜 2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력과 정답 측면에서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랑 분석을 해보면 이 문제는 사실 정답을 잘못 골랐다라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 2번이지 4번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글의 내용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지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지문이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답도 잘못 고르는 거죠. 그러면 왜 지문 이해가 안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문장 해석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문장이 너무 2줄, 3줄, 4줄씩 길어지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저하되고 시간은 쏟고 뒤에 있는 문제는 못 푸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이 문제 사실 정확하게 막 구문 독해나 지문 독해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 독해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 문제 감으로 풀었어요. 왜 이게 4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뭔가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감으로 보통 독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엄연하게 말씀드려서 이 감독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이 원인 분석을 했었을 때 해석이나 이 지문에 대한 논리적 추론력에 대한 부재가 이 감독해라고 말하는 거,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죠. 감독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 포인트의 어떤 이 결여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구문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 독해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뭐 수능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아이가 내년이냐 내후년에 가는 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독해라고 하는 건 쉬운 문장이랑 이 고난도 문장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편합니다. 제가 수업 때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제 해석이나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해석을 해보라 라고 하면 이 쉬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기호도 표시를 하면서 주의 깊게 읽는 학생들은 보통 잘 시험을 본다 라고 하면서 순서가 보통 뒤에 갔다 앞에 갔다가 뒤로 넘어가는 보통 구조가 되어 있죠. 쉬운 문장에서는 이 해석 방법이 먹힙니다. 하지만 이 고3 혹은 고2 어떤 킬러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실제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여기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막히죠. 왜 막히냐? 이 문장의 실질적인 동사는 struggle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은 문장에서는 주와 어떤 동사의 관계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앞에 갔다 뒤에 갔다라는 해석이 먹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좀 더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을 때는 이 문장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뭔가 끊어보면서 정확하게 주어 동사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밑에 보이는 것 같이 앞에서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우리말 조사를 정확하게 붙이며 읽는 것을 구문독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 저는 이 구문독해라고 하는 거 문장 해석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사실 이 구문독해보다도 지문을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문독해를 해라,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어라, 뭐 주제문을 찾고 뭐 추론을 하면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말로 사실 읽어도 이해가 안 가죠. 뭐 컬처테인먼트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세 번째 문장에 보면 뭐 동종화라든지 관객의 희석화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비상업적 독립행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실 읽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난해한 소재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제 이 핑크 색깔 쳐져 있는 이 potential increase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문장의 시작점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해석했었을 때는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incentive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말과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순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끊어서 주어 동사를 체크하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주어 포인트는 뒤에 가 있고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독해라고 하는 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지문독해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문독해라는 포인트는 핵심어 위주로 정확하게 지문을 추론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컬처테인먼트, 즉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경제적 이점이 나왔네. 그러면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언가 해외 방문 개수의 잠재적 증가가 있을 거야. 뭔가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뭔가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고 장려책이 될 거거든. 그런데 however를 기점으로 동종화가 될 수 있네.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네. 그러면 앞에서 말했었던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 이점이 부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구나. 이 글의 제목을 우리가 고른다고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글을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논리적인 어떤 단서를 파악하는 것을 지문독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이 정확해져야 돼요. 문장 해석을 앞에서 끊어보는 걸 해보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주어가 말하는 게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긍정신호인지 부정신호인지 이 논리적인 단서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등식이 사실 아이들 가장 길러야 되는 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구문독해랑 이제 뭐 지문독해겠죠. 이제 설명하기 전에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걸 보면 한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단 어휘 부족에 대한 문제가 큰데 보통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전화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단어를 외우는데 막상 지문에서 안 나와요. 단어를 외워도 까먹어요. 아는 뜻인데 지문에서 해석하면 막혀요 라는 보통 피드백이 나옵니다. 단어를 외워도 까먹는 건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급하게 외워요. 차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오기 전에 급하게 뭐 쓰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글 뜻 영어 매칭 한글 뜻 영어 매칭 정도만 하면서 외우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안 되는 거죠. 아는 뜻인데 지문에서 틀려요. 문맥 속에 그러니까 다이어에 대한 뜻을 찾는 것이 부재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mpromise라는 단어 뜻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협하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타협하다 1번 뜻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실제 이 밑에 있는 지문에 그의 실수가 타협시켰다 보안 시스템을 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해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는 게 타협이 됐어? 보안 시스템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읽어도 우리말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단어 뜻을 우리 아이가 하나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도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 compromise라는 단어는 사실 타협하다란 말고 그러니까 위태롭게 하다, 무언가를 손상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해석해보면 실수가 위태롭게 무언가를 손상시킨다.
텐데 보안 시스템을 실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 누구한테? 보안 시스템에.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부터 정확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 보면 예문 이런 거 안 보죠. 그러니까 미니 단어장으로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예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이 단어가 쓰인 어떤 맥락 속의 의미들을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문지문 독해, 해석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속도가 느려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해석이 되는지를 체크해줘야 돼요.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지문 이해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문 독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해석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문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아직 논리적으로 지문을 읽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독해를 할 수 있는 이 스킬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해요. 수업이 영화 한 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써놨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아이들 독해하는 걸 봐보면 독해 과제를 했을 때 단어도 이제 금방 외우는데 독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독해도 전날에 6문제건 10문제건 급하게 그냥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일단은 냅둬요. 부지한 상태로 와요. 수업 들어야지,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봐야지 하고 옵니다. 근데 실제 수업 때는 당연히 수업을 잘하겠죠. 강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지문에서의 패러플레이징의 표현은 위에 있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해석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있어줘야 돼. 이게 안 되면 이 지문의 맥락이 완전 흐트러져 라고 설명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그냥 와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수업을 듣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그냥 앉아가지고 필기하고 혹은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학습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포인트부터 일단 점검을 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어떤 구문 독해, 지문 독해, 당연히 스킬 배우고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태도적으로도 좀 바꾸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숙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